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송석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23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금 요구안입니다.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월 기본급 18만 4,9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기 호봉 승급분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 요구안입니다. 일단 단체 교섭은 저희가 세 가지 기조로 갔습니다. 첫 번째, 빼앗긴 것을 되찾다. 두 번째는 제도를 바꾸자. 이거는 지킬 건 지키자. 예, 노사 대등한 관계 유지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들을 요구하자. 세 번째는 고용 안정과 사측의 일방적 통제를 분쇄하자라는 기조로서 이번 23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을 되찾자. 이거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췌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대두됐던 게 정년 및 임금 피크제에 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정년이 60세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예전에 저희 금속노조가 없을 때 그 고모노조 문 땡땡 위원장이 이제 정년을 지금 60세로 보장되기 전에 노사 협의로 인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바꾼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60세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를 이렇게 수정을 못하냐라는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한다 하고 회사는 정년을 앞둔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부부 동반 국내 위로여행 2박 3일을 실시하며 정년을 기념으로 하는 금메달 5손을 수여한다. 단 30년 장기 군속 해외여행은 시행자는 위 국내 위로여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건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일방적 시행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본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폐지한다. 두 번째, 회사는 사업장 내 모든 조합과의 합의 없이 임금 피크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중 제방 규정은 이를 모두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정년 연장. 정년이 도래한 조합원이 선택적 정년 연장을 신청한 경우 1년에 한해서 다음 각 호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연장한다. 1번 의사소견상 업무 수행이 지장이 없는 경우, 2번 비리 및 중대 범죄가 없는 경우, 3번 정직 3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없는 경우. 선택적 정년 근무 시 임금은 직전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 지원입니다. 상병 위로금 제한 횟수가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다시 이것을 몇 년도더라? 하여튼 고모노조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노조 단협 제50조에 보면은 14항에 상병 위로금은 재직 중 최대 2회로 지급한다. 이 횟수 제한으로 우리 권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병 위로금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다시 요구안으로 제시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월차 폐지. 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러면 월차를 다시 신설하기는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고민 끝에 만군수당 월 10만 원씩 통사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 그래서 월 1일 말일 기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및 월 합산 지각 주퇴가 8시간 미만 시 만군수당을 지급한다. 2항 출근율 산정 시 법정휴가 및 인정휴가 사용 시 출근으로 간주한다. 3번 만군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 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휴수당. 지금 좀 있으면 주휴수당 판결이 날 겁니다. 어차피 고등법원까지 저희가 다 이긴 상황이라
임금 정의의 구성에 대해서 주유수당 및 연열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임금과 정의 구성에 있어서 1항 임금이란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항 통상임금은 기분급, 재수당, 상여금, 복리, 후생비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수정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3항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의 초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복리 후생비, 상여금 및 성과금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항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하되 쟁의행위, 휴직,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항 주유수당 및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을 수정하고 새로 신설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바꾸자. 지킬 건 지키자. 지금 뭐 이게 노사 대등 인사가 제일 중요할 건데요. 그 조합원의 전환 배치 전환의 문제, 인사 평가의 객관적이냐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고문노조 16조 조항은 유지하되 19조 1항으로 하고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항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승진, 전보, 상벌, 기타 인사에 대한 권한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단 회사는 인사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라는 항목하고요. 2항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3항 회사는 조합원이거나 또는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 이동을 할 수 없다. 4항 개별 조합원의 동일 공정 내 이동, 공정 이동, 공장 이동 등 배치 전환 시 최소 4주 전 조합과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록 한다. 5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 재심의 결정 시까지는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라는 항목을 추가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계위원회 신설, 이거는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1항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각 의인으로 한다. 2항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로 한다. 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4항 징계위원이 징계 대상의 피해자 또는 공동 관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대상자는 재척,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른다 라는 것을 신설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 시효입니다. 징계 시효가 없는 상황에서 시일이 지난 사안도 회사가 지금 계속 악용해서 징계 압박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도과한 경우에 징계할 수 없다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급여 책정 및 호봉 순급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호봉 순급 금액은 3년자 미만은 800원으로 3년자 이상 근속자는 1200원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에 관한 규정, 급여규정 제40조 승급 보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원은 상기 2항의 호급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저희가 이 항은 삭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삭제 요구하면서 요 항목 대신에 정기 호봉 승급은 휴직 징계 등 어쩐 사유로도 보류 제외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매년 전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배분하며 성과급은 고정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정성과급은 기본급의 200% 플러스 변동성과급은 글로벌 영업이익의 5%를 전체 직원에게 배분한다. 세 번째, 성과급 지급 기준은 쟁의행위 및 산재자에게 차등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협정 근로자 내용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제약, 삭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협정 근로자 사항은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통합노사협의회와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항목은 각 공정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은 안건 처리는 전사통합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두 번째,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하며 노사 대표가 참석을 한다. 세 번째,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및 절차 및 효력은 제5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공장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효율적 처리와 실효성 담보를 위해 본사의 통합노사협의회를 별도로 둔다. 2항, 통합노사협의회는 대표이사와 각 공장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 10명과 조합자 대표를 포함하여 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3항, 정기통합노사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반기별 1회 부총 통합노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총회의는 노사 어느 일방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4항, 통합노사협의회는 각 공장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없거나 전사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여 구체적 안건은 공장별 노사협의회에서 통합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정한다. 5항, 기타 노사협의회 절차 및 진행 방법은 공장별 노사협의회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 대체 근로 및 대체 생산에 관한 추가 요구안입니다. 1항,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신규 채용을 하거나 도급을 줄 수 없고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2항,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해외 공장 또는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무급 전인자 요구 사항입니다. 1항, 근무 시간 면제자 위에 조합 전인자를 0명을 둔다. 2항, 제2항에 따른 조합 전인자 전임 활동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조합 전인자에 대한 처우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98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6항에 신설된 게 있습니다.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고에는 각 회의 개최 당 1일, 단 야간 근무자의 경우 전날 1일 추가 부여.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사전 통보하며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이 내용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 시간. 회사는 공장별 분기별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회사는 신입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조합에 2시간 유급으로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및 자료 제공 관련 사항입니다.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기타 재규정 본 협약을 비롯한 노사협의회 문서를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들에 대한 조합 요청이 있을 시 자료 열람과 제공,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조합의 회사의 기밀로 단 조합은 회사의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1. 경영 계획 전반 및 실적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 계획과 실적 관한 사항, 인력 계획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평가 기준 및 결과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투자계획서에는 회사는 조합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자료 열람과 제공,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로 했고요. 다음은 고용안전과 사측의 일반적인 통제 분쇄를 위해서 고용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입니다. 노사는 고용안전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첫 번째, 생산 부문의 인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는 자연감소 결혼에 대한 대책 방안과 여유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경영 실적 보고에 관한 상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황, 이 상황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악화 시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들. 세 번째는 경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해당 조합원의 배치 전환, 재훈련 등 집단적 고용 조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외 공장 및 신설 공장 이동 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 안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외 공장의 고인치 20인치 이상 생산 확보에 대한 사항, 국내 공장 제품 물량 해외 공장으로 생산 이관 시 사항, 해외 공장 제품 및 물량 역수입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신기술 및 신제품 도입 시 국내 공장 우선 적용. 지금 전기 타이어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은 법인체 분리 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 안전 및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는 회사 및 노동조합 측의 대표가 선정한 각 5명으로 구성한다. 3항, 전항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시 반기 1회 내에서 노사 간 어느 일방의 대표가 회의의 의제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하나여 연기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 보충 내용입니다. 정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결혼이 생겼을 경우 회사는 부족한 인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14일 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의원 면직으로 인하여 부족 인원이 생겼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부족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 계획을 조합에 통보한다. 그 다음 항목은 해고 제한입니다.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강급, 경고, 경책 등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 또한 해고 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이 사항은 노동조합과 해고 시 합의하는 사항을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CCTV 통제 및 휴대전화 통제입니다. 이거는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및 감시 규제에 대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한다. 2. 회사는 단체 협약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정보의 수집과 개인 사찰 등 어떠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 단 명백한 법률, 사규 위반 조사 등의 목적인 경우 조합의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한다. 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과 내용, 방법에 해당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고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직접 취득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단적 수집, 취득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한다. 5와 회사는 업무상 수집한 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 제3자에게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기존의 조합에 제공했던 자료들은 예열한다. 6항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작업장 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감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7항 회사는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이범위원회법 신윤정부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 요청했고요. 외주화, 공장의 이전, 하도급 및 용역 전환에 대한 항목입니다. 회사는 신설 공장 이전 계획 수립 시 이를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계획을 이동 12개월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재대책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생산 부문의 일부를 법인체로 분리하거나 용역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 합의 후 시행한다. 라는 걸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바꿔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받은 자는 징계 결정을 통보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몇 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항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5항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 징계 결정 사항은 효력이 없다. 다음은 임금 및 임금 관련 부분입니다. 기능 숙련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 안전수당, 체력 단련수당, 그리고 생산 장려수당 5만원 인상. 이 부분이 제일 추가되어 있는 건데요. 생산 장려수당은 월 5만원으로 지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안전수당은 고의 및 중대한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원에 한하여 6개월 복직 후 6개월에 한하여 지급을 제외한다. 단 고의 및 중대 실수 여부는 노사 합동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판단한다. 라는 항목하고요.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요양을 한 조합원에게는 안정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항의 기능 숙련수당. 회사는 3년 이상 군속한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기능 숙련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한다. 예, 이 항목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속수당에,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추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미혼인 조합원 본인 수당은 27,000원 지급한다. 그리고 체련 단련 수당이라고 해서 회사는 체련 단련과 건강 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련 단련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빼앗긴 걸 듣자 만군수당은 아까 진행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규정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한 기능 숙련수당과 가족수당, 체련 단련수당, 만금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범위에 포함한다라는 것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휴가 및 휴가비 지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기휴가가 5일인데요. 지금 주간조는 목금토일 월 주말이 낀 이후로 이틀을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이 거의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7일로 휴가를 규정하자라는 이유로 7일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정기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및 애사휴가가 발생 시 중복된 일수만큼 정기휴가를 실시한다 라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시 휴가비를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라는 거. 그리고 복지카드입니다. 복지카드는 회사는 조합원 사기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 50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복지카드는 조합원이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부분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학자금 문제입니다. 학자금은 전 문제나 4년제나 전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걸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비는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 축가금은 15만 원씩 인상으로 지급하는 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추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질병 및 상해로 치료를 하는 경우 개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연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라는 걸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 제공, 식단 단가 본사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재직 중에 사원에 출근할 때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며 본사와 동일한 식단가를 적용한다. 회사는 식사 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구식비를 인상한다. 그리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서 사내 식당에 사용되는 주 부식 재료는 우리 농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며 원산지를 포기한다. 그리고 회사는 월별 급식 메뉴 및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이상으로 사항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항목이 필요하다면은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하는 기회를 또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